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다큐멘터리 이비청입니다. 오늘은 신장결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참 이상하게도 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진주 조개가 염증 반응을 통해서 조금씩 거기에 그 조개에서 나오는 체액을 통해서 그것이 쌓여서 단단한 진주가 되듯이 우리 몸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장결석인데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골블래더, 담낭에 생기는 담석증이 있고요. 또 이 침샘 안에 생기는 침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에도 생기는 치석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편도선에도 이런 돌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 편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결핵이 조금 나은 경우 그것이 calcify 돼가지고 거기에 석회화되어서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펙션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뇌에도 이런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사람들 통증이 심한 것이 신장결석인데요. 결국은 이 고체화된 이 칼슘 성분이 쌓여서 이것이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경우는 직경이 1cm가 넘는 경우는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성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尿산이 있습니다. 우리 소변에尿산이 쌓여서尿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돌이 있기도 하고, 시스틴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신장 내부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뇨관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흘러내려오다가 좁은 부위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면서 그 부위가 막히고, 그러면서 그 부위가 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작을 때 내려오면 혹시 그 좁은 부위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cm가 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심한 통증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 뇨관을 통과했을 때는 이제 방광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에 돌이 있으면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또 이것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뇨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방광을 지나간 그런 돌이 요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증세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신장결석을 많이 가지고 올까요? 보통 이런 요결석이 잘 생기는 그런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에 따라서 혹시 피 속에 이런尿산이 많이 쌓이는 그런 병이 있으면 그 병 때문에 이런 돌이 잘 생기는 거죠. 또 어떤 갑상선 호르몬 옆에 바로 그 부갑상선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부갑상선이 바로 이 칼슘의 메타볼리즘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항진되어도 이 혈중 칼슘이 높아지고, 또 이 소변에 칼슘이 많이 배출되면서 이런 석이 많이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비만하고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비만 때문에 이런 비만인 사람들이 요결석이, 신장결석이 잘 생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 그래서 위장염, 소장이나 이런 장에 염증이 이런 결석과 관계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gastric bypass 수술을 한 다음에 위장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것이
결석이 잘 생긴 경우도 있고요. 또 음식에 따라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이나 당분을 많이 먹거나 또는 주스를 많이 마시거나 또는 탈수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 바이타민 C나 D를 너무 과량 섭취했을 때도 이런 신장 결석, 요 결석이 잘 생깁니다. 증세는 주로 심한 통증과 혈뇨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 이유 없이 혈뇨가 생겼을 때는 통증이 없더라도 일단은 이런 결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도 아직도 시원치가 못한 이 잔뇨감 또는 빈뇨,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그런 빈뇨 또는 이 소변에 결석이 있으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방광염이나 또는 신장염이나 또는 요도염 이런 것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염증이 있을 때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뇨결석에 대한 검사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통 검사를 할 때 소변을 먼저 검사를 하죠. 그래서 피가 나오는지 또는 이 칼슘이나 이런 것이 엉겨서 나오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엑스레이로 이것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엑스레이를 그냥 플레인 엑스레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조형물을 써서 IBP로 이렇게 해서 결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 캣 스캔으로 발견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초음파로 그냥 발견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결석이 발견이 되면 일단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면 보통은 이것을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음식을 조절해서 또는 당분이나 이런 것을 덜 섭취해서 이렇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마시고 어쨌든지 이것을 많이 씻어내고 소변이 많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이즈가 크면 안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 레몬이나 라임 같은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이런 이 소변을 많이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음식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 줄여야 될 것은 이 소듐이나 이 칼슘, 바이타민 C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것은 진통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이것이 마치 아기를 낳는 만큼 그래서 산통만큼 심하게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그 좁은 데에 걸려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 억제제를 통해서 그 부위를 이제 넓혀주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강력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음파 자극을 통해서 이것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 큰 돌이 만약에 직경이 2cm인데 그 돌을 음파 충격기로 이것을 깨가지고 0.5cm짜리를 6개로 7개로 이렇게 나뉜다면 이것이 저절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파 충격기를 하면 때로는 수술을 하지 않고 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단단한 돌, 이런 돌은 결국은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장 결석은 가장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협소한 그런 부위에 이것이 막혀서 이제 그 부위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단단한 것이 사람의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단단한 돌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재난을 당했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복받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기도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